여러분 반갑습니다. RS입니다. 계좌부터 까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22.34불에 TQ 33개 매수했습니다. 총 보유 TQ는 1172개가 되었고요. 마이너스 18% 정도. 이는 나스닥으로 치면 나스닥 마이너스 6%입니다. 나스닥이 6% 정도 오르면 본전이 오겠네요. 저는 지금 QQQ로 따지면 1억 3천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정도 돈이 없으니 지금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 첫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율은 1407원 정도에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환율 상관없이 매수해도 된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저는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봤기 때문에 상관없이 매수했습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1,500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미국은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나스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계속 눈치 보다가 장막판에 다시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저는 분봉으로 씹보다가 이쯤에서 매수를 하고 잤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지지선이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나스닥 로그 차트입니다. 저기 뚫고 내려가면 리먼 브라더스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가 폭탄이 다시 오는 거예요. 저기를 뚫고 내려간다면 나스닥만 500과 만까지 물밀듯이 떠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때에는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크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두고 저는 어제 분할 매수 원칙으로 접근해서 매수를 했고요. 만약 금요일인 오늘도 내리꽂는다면 이번 달 마지막으로 무조건 매수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10월 마지막 바닥을 기다릴 거고요.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10월이 바닥이 되는 것이겠죠. 그때에는 진짜 개미를 완벽하게 털기 위해 세력들이 내리꽂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력이라 하면 기관들이죠. 저희는 털리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약속대로 어제 커뮤니티에 매수를 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셔야 자동으로 커뮤니티가 유튜브에 뜹니다. 확인하셔서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TQQQ 월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내렸는데도 아직도 코로나 저점에서부터 수익률이 100%가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락한 저점에서 안 사고 뭐 했냐고 미래에 내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풀렸는데 지금 우리는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락장은 평균 11개월 정도 걸렸고요. 낙폭은 30% 정도였습니다. 지금 S&P 기준으로 낙폭이 20% 정도입니다. 10%가 남았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이미 하락의 많은 기간을 우리는 지났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몇백 년 동안 전쟁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왔고 그 뒤에 침체, 주식시장 하락, 그 이후 또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증가해왔고 그에 대한 해치 수단은 바로 성장주의입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크게 오르는 것이 성장주의죠. 돈을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우리는 제일 크게, 제일 빨리, 제일 가능성이 큰 곳에 돈을 넣어둬야 합니다. 지금은 박앤세일 구간이고요. 나스닥은 200주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로그 차트선과 일치합니다. 코로나라는 외계인이 왔을 때에도 200주선을 방어하고 올라갔고요. 200주선이 깨진 경우는 2000년 나스닥 닷컴 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단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비교를 해볼까요? 나스닥 닷컴 버블과 서브프라임 그 두 가지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하락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 닷컴 버블일 때 기업들의 평균 퍼와 지금의 퍼를 비교해보면 이는 말도 안 됩니다. 버블이 아니에요. 비이성적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두 번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던 때입니다. 그때에는 금융시장의 탐욕으로 금융 시스템 자체가 파산을 할 뻔했던 시기이고요. 지금은 그때와 결이 다릅니다. 월가는 학습했고 은행들은 한번 겪어봤기에 지금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물가가 오르고 투자 자산이 갈 곳을 잃은 시기일 뿐입니다.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 등 소위 말하는 세력들은 지금 엄청나게 현금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현금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 국채? 부동산? 어느 정도 버블이 끼어 있습니다. 버블이 없는 곳은 주식시장뿐입니다. 아직 그 돈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고 버스에 지금 자리가 많은 것입니다. 펀드 매니저들과 세력들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제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110만 대를 리콜한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람 죽는 차가 매년 나오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결이 다릅니다. 창문 하나 때문에 110만 대를 리콜해버리는 테슬라입니다. 이거 보고 와 테슬라 떨어지겠네 이러시는 분은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테슬라는 정말 진정성이 있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뉴스를 보고 내 의견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정말 대단하네요. 제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데 힘겹습니다. 내려올 생각을 도무지 안 하네요. 그래도 알고리즘이 그려준 지지선을 보면 좀 더 내려오면 담아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테슬라를 사놓고 추가 매수를 했던 것이 거의 저 최저점이었는데
역시 테슬라는 쌀 때마다 모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세계 은행들은 역시나 금리를 미국 따라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미국보다는 못 올렸습니다. 일본은 계속 완화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 외에는 금리 인상에 동참하였습니다. 달러가 유출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미국이 각 잡고 인상을 해버리니 모든 국가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지구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힘은 대단합니다. 미국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또 좋게 나왔습니다. 정말 미국의 노동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월이 실업률을 올리더라도 인플레를 잡겠다고 했죠. 이는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도 꺾여야 되고 침체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오피니언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발간했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극빈국의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이는 우리나라에게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됩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세게 금리 인상을 하니 그 밑에 극빈국들과 한국 같은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인플레를 수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강력한 나라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국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배 이상으로 불리기까지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들이 주식시장에서 떠나면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버스에서 내리고 돌이켜보면 그 지표들이 가장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쌉니다.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지표들도 말해주고 있고요. 분할 매수 원칙 지키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